먼저 W 블록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 블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W 블록입니다. W 블록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Save as selected. 선택한 거 저장하기.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W 블록입니다. 다시요. W 블록은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W 블록입니다. 자, W 블록. 그러면 제일 먼저 소스가 누구냐라고 나옵니다. 블록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을 혹은 객체를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겠죠. 기준점 지정해 주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기준점 지정 안 하고 블록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록은 반드시 기준점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 자, 그 다음 리테인. 리테인은 뭐예요? 원본 그대로 원본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거죠. 제가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날짜 23/11/09 란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제가 OK 버튼을 누르면 화면 여기 어디가 한번 깜빡일 거예요. 뭔가 나타났다 사라질 겁니다. 그게 블록 저장하는 장면이에요. OK. 뭔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자, 봅니다. 자, 이렇게 1번 폴더가 있고요. 여기 오늘 날짜로 된,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저장한 거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내가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시키기. 그게 바로 W 블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파일을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파일이죠. 자,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이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1이라는 폴더에 평면도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평면도 23/11/09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인서트. 파일 불러오기. 자, 인서트에 보시면은요.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픈. 자, 인서션 위치 0,0, 각도 0도. 자,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파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면 시작 위치, 그 다음 각도 물어봅니다. 시작 위치는 0,0, 각도 0도 그대로 하고 인서트 하시면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근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X 레퍼런스예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요. 이 명령어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 명령어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를 모르면 못 쓰는 명령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얘예요. 이 명령어가 윈도우를 모르면 못 써요. 자, X 레퍼런스. 그럼 똑같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attach DWG. attach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혹은 이삿짐을 날랐어요.
무거운 거 날랐어요. 그러면 근육이 놀래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요. 그럼 뭘 붙여요? 파스 붙이죠. 그때 어태치란다는 씁니다. 원래 있던 거에다가 그냥 위에 살짝 얹어 넣는 거. 이해되시죠? 풀로 붙이는 느낌. 그게 어태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면 위에 다른 도면을 얹는 겁니다. 그게 어태치예요. 어태치 이미지, 어태치 PDF 이런 것들을 부착시킬 수 있고, 자, 어태치 DWG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제가 만든 게 이 파일입니다. 오픈. 그러면 이렇게 떠요. 평면도. 자, 미리 보기. 그 다음 시작 위치. 0,0,0에 들어올 겁니다. 자, 제가 온 스크린 그러면 스크린에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패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상대좌표, 절대좌표, 전체. 이거 풀패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서션 포인트 물어보죠. 여기에 0,0이라고 씁니다. 0,0. 그 다음에 X 스케일 팩터 1, 그냥 엔터. Y 스케일 팩터 1, 그냥 엔터. 자, 휠 더블 클릭.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이번에 원본을 오픈할 겁니다. 얘가 원본이네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평면도는 어떤 거예요? 인서트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평면도는 뭘로 들어왔어요? X 레퍼런스 들어왔습니다. 얘는 원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순서대로 파일을 3개 띄웠고요. 제가 원본을 수정할 겁니다. 원본을 수정했습니다. 저장. 얘는 이상 없네요. 그죠? 여기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에. 자,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에 unexperience was modified. 원본이 수정됐습니다. reload. 그래 놓고 compare the change. 얘를 체크하면 안 돼요. 이 체크하시면 수정된 모습을 비교한 다음에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얘 체크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 오픈 못해요. 그냥 이렇게 클릭. 그럼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본을 지웠습니다. 원본을 수정했어요. 자, 원본 수정했습니다. 저장. X 레퍼런스로 들어갔더니 또 뜨죠? 원본이 수정됐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안 떠요. 반응 자체가 없죠. 그죠? 인서트는 내가 불러들일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서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서트는 불러오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데이터 자체가 인서트 되면 그걸로 데이터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X 레퍼런스는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수정되면 얘도 수정이 돼요. 자, X 레퍼런스 선택해 보면 자, 리로드.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원본이랑 같이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원본을 또 수정했습니다. 저장. 그랬더니 이렇게 떠요. need reload. 다시 불러오셔야 됩니다. need reload. 다시 불러오는 걸 필요로 합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리로드 있죠? 리로드. 그 다음에 드로잉 해지 체인지 수정된 것을 비교해서 볼까요? 라고 한 겁니다. 이거 아니요 누르셔야 돼요.
아니요 누르셔야 돼요. 이거 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시다. 지웠습니다. 저장. 어떤가요? 원본이 바뀌면 엑스레퍼런스 파일도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스레퍼런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원본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원본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이 원본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자,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여기 있죠, 그죠? 요 파일이죠. 얘가 원본인데, 제가 잘라내기를 하고, 2라는 폴더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렇게 2라는 폴더로 옮겼습니다. 자, 저장. 뭐라고 할까요? 엑스레퍼런스 언더바 231109. 자, 얘도 저장 인서트 언더바 231109.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1이라는 폴더에 여기 인서트가 엑스레퍼런스가 있고 인서트가 있죠? 둘 다 오픈해 봅니다. 인서트는 됐어요. 근데 엑스레퍼런스는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파일을 받았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뜨면 아 이거 100%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원, 하나 또는 more 레퍼런스 파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조 파일이 could not be located 위치하지 않습니다. 또는 read 읽을 수 없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어떤 걸 할까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Open the external reference file palette. 열기죠. 엑스레퍼런스 파일 팔레트를 열겠습니다. ignore 엑스레퍼런스 파일 무시하겠습니다. 엑스레퍼런스 파일 무시하겠습니다. 보통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서트 된 건 그냥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가 들어오고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얘는 들어와요. 근데 엑스레퍼런스 파일은 뭐라 그랬죠? 참조하고 있다 그랬죠. 원본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떠요.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나요? 에러 뜬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면에 이렇게 뜨면 이런 글씨가 뜨면 아 이거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안 들어왔구나. 요거 읽으시면 돼요. 요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요 파일 안 들어왔어요. 이 파일이 엑스레퍼런스 파일인데 이 파일이 안 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보내줍니다. 근데 보통 요 파일이 뭐냐면 표제란 파일이 많아요. 그 표제란 파일 같은 경우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보통 뭐뭐뭐 표제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표제란 파일 좀 보내주세요. 표제란 파일이 안 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이게 팔레트란 말이죠. 팔레트에 이렇게 떠요. 이 평면도 이 파일이 나파운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딨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 자 이렇게요. 세이브 패스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D 드라이브의 1에 평면도 231109라는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못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에 가면 여기 점점점 있죠.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점점점 버튼 누르면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요.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재지정됩니다. 지금 파일이 재지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재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누르면 오른쪽에 여기 점 3개 있죠? 얘 눌러서 이렇게 재지정할 수 있게 뜹니다. 재지정할 수 있어요. 자, 오픈. 재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얘는 블록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가 속성이란 뜻이에요. ATT, Attribute Define, 정의하기. 속성, 정의하기. 속성, 수정하기. ATT, Edit. Attribute, 속성, Define, 정의. Attribute, Edit. 속성, 편집하기. 자, 이 속성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블록 안에 넣어놨다가 불러드릴 때, 인서트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표제란을 드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자, 트림, 옵셋 20mm, 다시 30mm. 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여기 20, 30, 여기 8mm.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m텍스트, 자, 미들 센터, 여기 날짜. 그 다음 카피, 도명, 설계.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어트리뷰트, 즉 속성은 블록 안에 넣어놓고 쓰는 겁니다. 블록 안에 넣어놓고 쓰는 거고, 또 하나가 거기 들어가는 문자들은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자, 이렇게요. 옵셋 2mm, 그 다음 옵셋 4mm. 자, 트림.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다 속성을 넣어보죠. 어트리뷰트.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쪽에 모드 부분은 그냥 다 무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태그하고 프로젝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화면상에 나오는 거고, 프롬프트는 대화 상자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블록 딱 불러드릴 때 메시지 뜰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맨 밑에가 설계니까 여기다가 드로잉 네임, 설계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특별한 글자 크기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드로잉 네임 영어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트리뷰트, 어이구, 위에 위치가 여기 아닌데. 자, 어트리뷰트, 도명, DWG, 아니, DWG, 도명, 그 다음 미들 레프트, 다시 날짜, 데이트, 날짜,
미들 레프트, 이제 선들 필요 없으니까 선들 지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전체를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블록. 자, 이름은 표제란, 기준점은 좌하단점,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기, 그리고 OK. 자, 지워졌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든 블록을 인서트를 통해서 불러올 겁니다. 표제란, 그리고 불러오는데 이렇게 왼쪽에는 텍스트가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안 보이네요. 일단 무시. 자, 위치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고 클릭 딱 했더니 이렇게 뜨네요. 자, 날짜, 도명, 설계자. 날짜, 오늘 날짜 231109. 도명 우리 집. 설계자 홍길동. 자, 그리고 OK.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인서트. 자, 날짜 23 10월 10일. 도명 우리 집. 설계자 홍길순.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바뀌죠. 근데 이게 어트리뷰트 속성창입니다. 블록에 속성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만 불러올 때마다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걸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보니까 얘가 지난달 거잖아요. 그죠? 수정하고 싶어요. 명령어로는 attribute edit라는 명령어 쓰면 되고, 여기 edit attribute를 누르면, 자, 클릭. 여기 수정하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attribute edit라고 하고, 자,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명령을 쓰시면 이렇게 떠요. attribute edit 하면 이렇게 뜹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명령어 써보세요. 명령어. 이 명령어를 써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네. 이거 맞아요? 아니 여기에 겹쳐져버려 가지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나. 지금 블루게이트 보셨는데 아니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더블 클릭 잘못하면 그래요. 블록에서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더블 클릭 잘못하면 그래요. 자요, 다음 또 보시죠. 이제 조금 쉬운 거네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리비전이란 이야기는 계정하다라는 뜻이고,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계정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번역해서 뭐라고 하냐면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요 부분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그걸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요. 우리가 이제 설계의 단계들이 존재를 해요. 처음에 기획 설계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김 사장 일로 와봐. 나랑 땅 좀 보러 가자. 그러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해요. 딱 땅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란 분이 이러죠. 내가 여기다가 말이야,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김 사장이 이러죠. 아우, 사장님 여기 뭐, 사업은 잘 되시겠는데요. 입지도 좋고요. 뭐, 교통편이 이래 좋고, 그 다음 산세가 좋아서 뭐, 풍광도 좋고요.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라고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이걸 기획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회장님이 마음에 드네요. 야, 김 사장, 그럼 네가 이거 좀 계획해봐. 좀 더 상세하게 좀 해봐. 회장님은 큰 꿈을 꾸는 거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걸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5층짜리 건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은 어떻게 하고,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계획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데, 야, 그럼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해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보는 평면도, 천정도, 인면도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걸 일반 설계라고 합니다. 이 일반 설계 때까지, 이 기획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반 설계까지는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수정을 해요.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한 컨셉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아, 여기 조금만 바꿔봐. 여기 조금 넓혀봐. 아, 여기 좁혀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면이 완성이 됐어요. 야,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공사 시작하자 라고 할 때 만들어지는 도면이 CC 설계예요. 이해되시죠? 도면이 설계의 단계가 총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이걸 3단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두 단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 일반 설계하고 실시 설계는 안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 실시 설계예요. 자, 일반 설계 때까지는 끊임없이 수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 실시 설계 때 수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장도 같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반 설계 때는 현장이 없어요. 도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면을 수정을 해요. 근데 저 실시 설계 때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저 실시 설계는 현장용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도면을 못 바꿔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저기서 도면을 바꾸면 현장도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몇 번 뒤집어 엎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어떤 공간으로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가 공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벽돌로 딱 쌓아서 막았어요. 공간 딱 확보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와서 싹 보더니 여기 요가실 너무 좁아요. 조금 키워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벽 허물고 다시 지었어요. 이해되시죠? 클라이언트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실시 설계 때 도면 수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벽돌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주문했고 시멘트와 모래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인부들을 모았어요. 그죠? 그리고 작업을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부시래요. 그러면 부셨어요. 치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재를 불러왔어요. 사람을 불러왔어요. 단계가 늘어나 버리죠. 그죠? 최소한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벽돌 쌓는데 하루면 허무는 것도 하루예요. 그리고 다시 쌓는 것도 또 하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최소 3일은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시간 이런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져요? 네, 이거 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나중 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이제 예전 학원에서 가르쳐 주던 샘플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비전 디스크립션 계정 주석입니다. 계정 설명이에요. 여기다 왜 도면을 개정했는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번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다 사인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넘버, 날짜, 왜 수정했는지, 설계자가 누구고, 검토자가 누구고, 승인한 사람이 누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면 다 끝나면, 설계가 시공이 다 끝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거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용이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비용 더 주셔야 돼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그럼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려보도록 하죠. 홈 탭에 가면 여기 드로우 탭에 얘네들이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명령을 쓰시면 돼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호의 길이를 먼저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건 도면이 클 수도 있고 어떤 건 도면이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호의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대략 요만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프리스타일, 폴리고널, 렉탱귤러, 오브젝트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프리스타일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름마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에 폴리고널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구름마크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면에 이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여기를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렉탱귤러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사각형 이렇게요. 방향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사각형도 그렸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자, 어떤가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그리는 방법 4가지는 다 나왔어요. 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유형이죠. 노멀하고 캘리그라피하고. 자, 지금 캘리그라피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 자, 스타일, 노멀. 지금 보시는 건 노멀. 펜글시 스타일, 일반. 이해되시죠? 스타일이 2가지로 나눕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VP 아웃하고 X 클립하고 VP 아웃하고 X 클립. VP 아웃은 말 가리기고 X 클립은 자르기인데 이 VP 아웃 하기 전에는 드로잉 오더를 먼저 해야 됩니다. 드로잉 오더를 먼저 이해해야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을 그려보시죠. 원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그러면 그려진 순서를 조절할 수 있어요. 드로잉 오더라고 해서 명령을 써도 돼요. 드로잉 오더라고 해서 명령을 써도 되는데 그냥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기,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기. 그 다음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보내기. 다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표시가 안 날 거예요.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5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입니다. VP 아웃. VP 아웃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VP 아웃. 어넌테이트 탭에 보면, 주석 탭에 보면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 있고 VP 아웃 여기 있습니다. VP 아웃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래가 가려지는 거예요. 자, VP 아웃. 자,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가려집니다. 순서대로 다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객체가 제일 아래 있죠. 순서대로. 자, 선택하고 오른 버튼 드로우 오더 브링 투 프론트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금방 티나죠. 얘가 맨 위였는데 맨 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드로우 오더 샌드 투 백 맨 아래로 보내기. 다시 맨 밑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자,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선택한 객체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순서를 보내기. 이렇게 작업 순서예요. 작업 순서. 그리고 VP out은 말 그대로 가리기입니다. 이 아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이동하면 어때요?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이동하면 다시 나오죠? 다시 이동하면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가리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제가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자, 평면도 오픈. 자, 제가 이렇게 평면도를 불러왔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그냥 가리기고, 아니, 다시. VP 아웃은 말 그대로 그냥 가리기고, X클립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블록 자르기입니다. 블록을 자르는 명령어가 X클립이에요. 그래서 X클립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뉴 바운다리. 그래서 클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그러면 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잘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릭 자르기예요. 블록 지정합니다. 엔터.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 만들기. 어떤 경계요? 폴리고널로 혹은 폴리선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영역만큼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잘라진 겁니다. 다시 봅니다. X클립 딜리트. 그러면 다시 복원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저처럼 블록을
인서트 한번 해보시죠. 블록을 하나 불러오시죠. X클릭. 객체 선택하라고 뜨죠? 선택을 해요. 블록을. 자, 엔터. X클릭. 선택하고 엔터. 자, 딜리트. 삭제하기요. 경계가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이번엔 폴리고널. 폴리고널은 내가 영역을 임의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역이 내 맘대로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렸어요. X클릭, 블록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뉴 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클릭하면 사각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왜 자꾸 리비전이래. X클릭. 자, 선택하고 뉴 바운다리. 여기. 자, 그 다음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선이 중복된 거 맞나요? 중복선이죠? 오버킬. 오버는 중복이고 킬은 죽이다죠? 중복선 제거하기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자, 오케이. 그러면 선이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선이 여기 하나 있네요. 얘는 빨간색. 자, 여기 선이 하나 또 있죠. 즉, 선이 이렇게 두 개 중복돼 있죠.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없애는 명령어가 오버킬입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얘는 안 없어진 이유가 레이어가 달라서 그래요. 자, 레이어 같게 해놓고 오버킬. 오케이. 자,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같게 하고 레이어를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선 중복해서 그리고 오버킬을 해보시면 됩니다.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레이어를 바꿨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 중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버킬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오버킬이에요. 자, 선택하고 엔터. 여기 컬러 레이어 라인 타입 있죠? 여기서 레이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걸 다 선택해 놓으면 돼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레이어만 체크했어요. 오케이. 그럼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퍼지, 속어.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면 찌꺼기들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보면 여기 레이어 찌꺼기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블록을 쓰고 나면은요, 여기 블록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주는 명령어가 퍼지예요. 퍼지. 그러면 여기 쭉 떠요. 없앨 게
여기 쭉 있잖아요. 없앨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선택해도 돼요. 여기 다 선택해도 돼요. 여기 퍼지 올 누르면 굳이 이렇게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퍼지 올 있죠? 퍼지 올 누르시면 전부 다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 삭제하겠습니까? 그러면 퍼지 올 눌러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삭제됩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블록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레이어 아까 여러 개 있었는데 지워진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나서 찌꺼기들이 다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을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렸어요. 아무렇게나 막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걸 따라서 경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경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비폴리. 그리고 인터널 포인트를 꾹 클릭하고 엔터.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경계를 따라서 폴리선 그리기.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폴리선 그리기. 그게 비폴리예요. 비폴리 가운데 안에 내부점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